예, 어, 2023년 6월 5일, 음력으로는 4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한국 문명 이야기를 또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줄기차게 어, 이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평생 동안에 어, 그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기록해서 남기기 위함입니다. 남들은 돈 벌고 출세하기 바빴던 지난 40년 동안에 어릴 때부터 여러 우여곡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집안이 조상 3대의 무수식을 면하고, 또 메탄 논의학적인 측면에서 나의 그런 사고의 큰 틀의 변화는 환국사를 복원해서 태고사를 실박하여 우리가 한국 문명을 밝혀서 이것을 세계 민주화로 발돋움해서 이것을 세계에 내다 팔자, 이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개인이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 적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 예전에 제가 매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우리 한국 문명의 근원적인 시원적인 뿌리 문명인 무교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문화인 것입니다. 그때는 종교라기보다는 신앙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종교가 되겠지만, 어쨌든 무문화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던 책들이 있어서 오늘 잠깐 소개시키고요. 그, 김민호 교수님의 무에 대해서 중국 문학과 함께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에는 양쯔강 이남의 나라인 초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2300~400년 전에 초사라는 유명한 무문화의 시가 있죠. 그 시를 정리하고 집대성했던 사람이 초나라의 신하였던 굴원이라는 사람인데, 굴원, 일단 그렇고, 그래서 초나라에는 초사가 있었다면 양적은 황하문명 쪽에서 중원이죠. 중원에서는 이제 시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 몽골 무속과 민속이라는 이 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흑무당과 황무당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흑무당과 황무당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방에서 북쪽을 우리가 흑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황이라고 하는데,
황샤먼이라 하는데 이 몽골에서는 이 흑무당을 아주 뭐냐면은 높게 평가하고 황문왕은 불교에 교화되어 있는 무당이로 해서 세속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거여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다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속계 무당 무교에서 성현이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바로 김금하 선생님이신데요. 여기 아주 복은 나누고 하는 푸시계라는 이런 책이신데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 척박하고 기성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그 명맥을 유지해 주시고 여기에 큰 도를 끼치신 우리 그 김금하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한국 무속 사상 연구라 해가지고 김인혜 선생님이 이렇게 서신 책인데 요거는 학술적인 내용인데요.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유동식 선생님께서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론,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론은 이 책에 대해서 또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돈만 벌어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교와 무교라는 내용으로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그 기성 종교에 있는 특히 기독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무교와 함께 그 특징과 비교를 해놨던 이런 책입니다. 요거 아주 짧지만 조그마한 책이지만 요거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책을 좀 먼저 소개를 하고요. 오늘은 그 한국 문명 이야기 22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학문 산책 174번째 강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하겠는데요. 한국사의 정통을 연구하다 보면은 무문화와 무격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무격은 우리가 무속을 다른 말로 무격이라 한다 이거죠. 또 이 무격은 사망과 관계됨을 점일천 가까이 가게 된다는 이런 제목인데요. 이제 우리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소순위왕 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신라의 이차돈의 순교 이전에는 그 하늘에 제사 지는 천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하늘에 제시는 천신을 우리가 그때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고 신라의 남일의 왕의 누이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분이 아주 낮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 시기에 우리가 제사 일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바로 우리가 대부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유교 시대 때 와서 사대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가 훨씬 더 정통성 있고 뿌리가 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대부는 일반 평민들 중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 한국 문명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한 10개로 간추려 봤습니다.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것은 환국 문명의 연방국가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중국 문명, 일본 문명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선 문명, 소위 말해 환국 문명, 우리 고조선 문명, 요하 문명, 이거를 우리거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이 환국 문명을 꼭 복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환국 문명을 복원하는 것은 환국사를 복원하는 것이고, 환국사는 태고사를 새벽인과하는 학문의 지평을 넓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주의 내다반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남아로서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정리하고 줄기차게 이거를 그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의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은 이것이 뭐냐면 소리글이기 때문에 이건 문자가 아닌 것입니다. 발음기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의 발음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범어와 한자의 그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 동북아에 뿐만 아니라 우리 고조선 연방, 그 다음에 고대사에 있어서 유라시아까지 범알타이 계열의 교차글을 쓰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묶이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문명을 복원하는 것은 중국 문명과 일본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국 문명을 공부하는 것은 중국 문명과 일본 문명에 비해서 매우 늦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문명은 남이 어떤 진영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술자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걸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소재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대적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나라도 조금 하고 국력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국에 비하면은 우리가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 될 필요성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해서 세계에 있는 그 대국들을 갖고 놀았던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은 한국민은 전략적 동맹을 맺어서 세계 대국을 갖고 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한국의 이 그 패기찬 젊은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한국 문명은 국익을 중심으로 정치 사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가 민족관과 인종관으로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바탕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문명도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정치 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우리의 역사는 서해 대평에서 발현하여 범알타이 역사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세계 그 유라시아 알타이계의 나라들이 다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알타이계 역사관을 가지고 서해 대평원에서 발언해서 우리가 이 카자흐스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핀란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 문명이 미국 동맹으로 갈 수밖에 돼요. 중국의 동북공정은 중국의 패권국가이죠. 패권국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은 미국 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무교는 무문화를 말하는데, 무문화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보살사상과 선앙당 사상, 토템 사상과 제사의식을 포함하고 독서지 의식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교, 유교, 기독교 이렇게 이제 연구돼 나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다 같이 공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한국, 북한, 만주 연방을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폭넓은 우리가 고대사를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열 번째,
우리가 인도 아리안과 중국의 한민족과의 패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전제 왕권 국가에서 뭐냐면 만들어 나온 그 제도의 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 박민호 선생님이 함께 우리가 연구하게 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남문명 학술원에서 그 연구진에서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뭐냐면은 우리의 공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한국사의 정통을 연구하다 보면 무문화와 무격을 알게 되고 무격은 사만과 관계됨을 점일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만은 어원은 삶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삶. 예, 우리가 삶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각고름에서도 이제 나오고 이 각고름을 적었던 그 내용이 바로 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사는 고조선의 연방국가 형태와 이후 가야의 명체까지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한국, 북한, 일본, 동북 삼성, 몽골, 내몽골, 신장 위구르 자치구, 키르기스탄, 투르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연방국가 형태로서 범알타이계 형태로 우리가 아까 묶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를 국어로 하여 중립국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중립국이지 중국 패권주의에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방식과 독일 스위스 모델의 내각제기를 해야 되고 1등 국가 선진국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보살사상을 더 연구 확대해서 사회민주주의 방식인 독일과 스위스 모델의 내각제기를 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막스 베버가 말했던 열정과 책임과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민주화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분권하고 자유하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우리의 정치 모델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정민 박사님의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한국의 그 역사를 고대서와 함께 공부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저도 거기에 맞는 영감을 받고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가장 이제 김정민 박사님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하다가 보면은 전 국민이 뭐냐면 파시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이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뭐냐면 전체화되는 거고 그 전체화되는 것을 넘어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정민 박사님의 강의 중에서는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 사회민주주의 방식이 독일 스위스 모델로서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국익을 위한 것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적인 보살사상과 그 보살사상 실존주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냐면은 관계할 것인가를 함께 고려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는 것은 읽고 하나는 얻지 못하는 그를 우를 범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동쪽 연해주 간도에서 서쪽 우랄산맥, 알타이 산맥까지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김정인 박사님의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를 우리는 유라시아 역사를 하고 한국사의 유라시아 역사는 유구한데 그 기간은 적어도 74,142년이라는 것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74,142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무문화이고 사상은 보살사상이다. 그래서 선앙당 문화와 제사의식, 토템 사상, 그 다음에 아까 독서지 어성현 이렇게 이제 토템 사상, 독서지 어성현 이렇게 이제 토템 사상, 독서지 어성현
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최고의 강력은 남북 오만리 동서의 만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최초의 연방국가 형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순다대로 순다 환인 때 보사사상, 예. 그 다음에 천축 환인, 그래서 서해대평원 빙하기 때는 신해이나 그 다음에 이제 홍의사상, 북방 천축 환인의 홍의인가, 예, 광명이세 제세와 세 번째 연해주 간도 때 수렵 채집 툰투라 환인 때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흑유수 혁명 때 환인 때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판찰라스 파미럽 타클라마칸사 마고성 천문학 환인 때 연구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동서남북으로 마지막 빙하기 광명이세 수를 이용한 농업혁명 때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요. 제세이와 제세이와 예, 제세이와 수로를 이용한 농업혁명 공부해야 되고요. 일곱 번째 동서남북 구리를 이용한 청동혁명의 5대 문명 환인 때 이거 이제 구원리 환인 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리 환인, 예, 이거가 진주소시죠. 진주소시, 진주 소시 부소보, 예, 이거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국가형태 연방국가인 고조선이 세운 단군천제 공부해야 되고요. 아홉 번째 전제왕건국가인 완전한 재정 분리 고대국가, 분리 고대국가죠. 중국, 한국, 일본, 가야, 고구려 백제신라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열 번째 민주공화국의 주권국가에서 분권화된 가야 연합을 확대하여 팔도 연방을 세울 때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 판찰러스 강력 박미려 공원에서 출발하였다는 뜻은 박재산 선생님의 부도지에 잘 언급되어 있다. 상고사의 내용은 그렇다. 여기는 천륜과 고려산을 끼고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과 티베트 고원 그리고 몽골의 고비 사막을 일컫는다. 북방에 흩어져 살던 고산족이 1만 7천년 전에 최대 빙하기 비행기 때 우리가 천산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이때 언어가 통합되었다. 티베트의 위구르 마야인이 쓰는 말과 서남아시아의 나가 마야인인 동쪽의 서해대평원, 일본, 중국, 한국, 중국에서 쓰는 카라마야가 통합된 것이 이것이 부모다 이거죠. 이후 부모는 다양하게 변화하였는데 그리고 다양한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거죠. 우리가 만든 각고의 문자도 한자도 실다모, 일본어, 티베트, 파스타 문자, 몽골, 여진, 만주, 서하, 월진 문자가 다 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말의 세계언의 뿌리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다는. 여기에 가장 큰 공로는 공호 강선 박사님과 각골문 해독의 유창균 박사님이시다. 그럼 우리 한국사 역사에 말해보고자 한다. 한국사는 연명체 부족국가 연방국가이다. 서쪽으로는 부터는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사막에서부터 투르크계 아리안계부터 동쪽 끝에는 주신 여전까지 넓은 지역이라는 지역을 우리는 유라시아를 한다 이거죠. 돌하르반과 할망을 수호신을 하면서 사라 가라국을 발판 삼아 우리가 가야를 말하는 겁니다. 서해 대평원에 정착하였다. 이들이 서진하여 서방에까지 진출한 시기도 적어도
최초 5만 년 전부터 2만 6천 년까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과 교차 투쟁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호모사피엔스의 Y 유전자의 승리이다. 호모사피엔스 남자 유전자만 뒤를 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이 네안데르탈린 종말을 구하였다. 이때 유라시아에 퍼져 있는 다양한 형질의 농업혁명이 농법에서 수로를 이용한 생산량 확대가 되었는데 북방문화권에서도 보리와 기리가 재배되었다는 것이죠. 반농 반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를 우리는 신석기 후기 청동기 철기에 있다는 거죠. 있다. 동북아에서는 최고의 국제 도시가 바로 요하 문명이고 이후 홍산 문명까지 발전하였다. 이 당시에 이전의 최고의 문명 국가는 바로 요하 문명이라는 것이죠. 이 고조선 문명이지 않습니까? 이 고조선 문명은 우리 조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지, 말갈, 거란,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투르크, 흑노 다 이렇게 연방국가인 것입니다. 또 양쯔강에는 청동기 이전의 낭주고원이 중요하고요. 이후에 황하강 오드로스 강령의 시마오 고성이 중요한데 이는 테오포켓이 이전에 국제도시이고 하원주 이전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해 대평원에서 우리가 물이 차오르면서 우리가 강을 끼고 들어갔는데 양쯔강에서는 청동기 이전에 낭주 고성이 매우 유명하고요. 이후 황하강 오드로스 강령의 시마 고성이 중요한 여기는 반농입니다. 여기는 반농 반목. 옛날에 적어놨던 건데 생각이 살살 나게 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네요. 청동기가 유입되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드로스 그 강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낭으로 빨고 시안스 안으로 들어서 이게 중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서쪽 아르메니아에서 출발하였다. 발트 삼국이라고 했죠.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구리가 최초 발견된 것은 이스라엘이고 적어도 9,000년 전으로 알려져 있고 청동기에 주석을 섞은 것이 BC 5,000년 전이고 여기에 얌나야 문명이 있고요. BC 3,000년이니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이다 이거죠. 테오포켓시가 풍시고 뱀을 토템을 하고 동이족이니 이때 이미 서방에서 온 청동기들과 혼혈된 것이다 이거죠. 이 당시 최고 명문가는 소시들이라는 것이죠. 소시들. 뱀을 토템을 한다 이거. 어로 하고 1만 2천리를 다스렸다. 거대한 연방의 정치 체제가 있었다. 그 후신이 지금 조선반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이고 이때 이미 서방에서 온 청동기인들과 혼혈된 것이다 이거죠. 이 당시에 최고의 그 명문관 소시고 이들은 우리는 돌이라고 하고 이걸 환희를 한다 이거죠. 소시에서 풍시, 강시, 희시, 김씨가 나왔고요. 사카족, 스키타이, 흉노, 돌그림과 정주민의 동이족이 혼혈. 이들은 다 청동기인으로서 권력자들이고 천순, 광릉, 사삼이 대두되었다 이거죠. 천순의 제사의식이 공식화되었고 우리의 상고사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거죠. 북방 상고사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서남아시아의 히타이트는 9,000년 전에 철 제조 기술을 가지고 이미 있었고 청동기가 먼저이고 철이 나중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사마오고성, 황하 오도로스 강변에 있는 남방 농경과 북방 목축이 공존하는 반농 반목의 정치 집단이었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방고환인, 석재환은, 배달환은, 당군천지로 이어지는 우리의 북방강의 유라시아 역사이다 이거죠. 유전자도 하도 다양하여 서쪽에서 동쪽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고조선은 그런 부조 연명국가이다 이거. 고조선은 우리만의 역사는 아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가야 연명국가이고요. 우리 한국은 분권화하고 자유라 성이 주어지는 정치 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자율성과 네트워크가 주어지는 정치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거죠. 이후 고대 국가로 가기 전에 모두 고조선의 부주 연명국가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거죠. 고조선은 바로 요하 문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환국문명 부르는데, 우리는 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호선비 예맥이라 부른다 이거죠. 마고성에서 발원하여 동서남부로 퍼져나간 것이다. 우리는 요하 문명에서 발원한 것이다. 서쪽으로 간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인도 있었고, 남쪽으로 인도로 가고 북쪽으로 간 몽골인도 있었다 이거죠. 황제 헌원의 맏아들인 소금천씨가 서쪽에서 온 사람이다 이거죠. 예, 수미르국에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에서 다시 뭐냐면은 동진에서 온 것이 신라 지배층이고, 지금 현재 그들이 신라 김씨의 뿌리인 것입니다. 진주 소시 부서보의 기록에 의하면 환국의 갈천시 석재환인 6대 구원리 환인, 배달국의 적재 소호 거바란 환인 때 박흑거씨는 후진궁 낭낭주 진공 소백손의 후손으로 신라시저 박흑거 세대이죠. 신라 8대, 28대, 29대 이들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은 석재환인 이제 구원리 환인이 손명한 선생님은 5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일반 책에는 이제 6대로 구원리 6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제가 헷갈려서 제가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5일 월요일 한국문명 학설은 꼴짱 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